7급 공무원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 바로 PSAT죠. 공직 적격성 평가. 이름만 들으면 왠지 좀 딱딱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저랑 같이 이 시험이 대체 어떻게 생겼고 뭘 알아야 하는지 그 핵심을 딱 파악하고 나면 이거 해볼만 하겠다 하는 자신감을 분명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이 7급 공무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내딛는 그 첫걸음. 맞습니다. 바로 이 PSAT예요. 이게 2021년에 국가직 7급에 도입이 되면서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지식을 막 암기하는 시험이 아니게 된 거죠. 실제 공직자한테 필요한 그런 종합적인 사고력을 당신이 갖추고 있느냐, 이걸 증명해야만 하는 필수 관문이 된 겁니다. 이 시험을 제대로 정복하려면 당연히 시험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부터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PSAT의 구성을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표, 여기에 좀 주목해 주세요. 7급 PSAT는 언어 논리, 상황 판단, 자료 해석, 이렇게 세 과목 총 75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1교시에 언어 논리랑 상황 판단을 합쳐서 무려 120분 동안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내내 최고의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이 두 과목의 시간을 잘 배분해야 하는 거죠. 엄청난 체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2교시에 자료 해석을 60분 동안 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180분. 75문제를 180분 안에 풀어야 한다. 단순히 계산해봐도 한 문제당 2분 24초 정도가 주어지는 셈인데요. 이게 말이 쉽지 OMR 카드 마킹하는 시간 빼고 또 어려운 문제에 쓸 시간 미리 확보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체감 시간은 훨씬 더 짧습니다. PSAT는 지식을 테스트하기 이전에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걸 이 숫자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넘어야 할 그 세 개의 큰 산, 그러니까 이 세 과목이 각각 도대체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 하나씩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게요. 각 영역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바로 합격 전략의 시작이니까요. 피삿이라는 시험은요, 말하자면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이라는 이 세 개의 기둥이 딱 덧받치고 있는 집과 같아요. 합격이라는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당연히 어느 한 기둥도 소홀히 할 수 없겠죠?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학습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기둥, 바로 언어 논리입니다. 긴 글을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내는 건 기본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글의 전체 구조를 꿰뚫어보고 그 안에 숨겨진 논리적인 오류나 글쓴이의 핵심 주장을 딱 찾아내는 그런 비판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읽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자료 해석입니다. 이거는요, 현직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에서 이 능력이 제일 유용하게 쓰이더라 하고 다들 입을 모아 말하는 과목이기도 해요. 복잡해 보이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핵심 정보를 쏙쏙 뽑아내고 또 빠르고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바로 관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둥은 바로 상황 판단입니다. 이 영역은 언어 논리의 독해력이랑 자료 해석의 분석력이 합쳐진 가장 복합적인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생소한 법조문이나 규정을 툭 던져주고 특정 상황에 적용해봐라 하거나 아니면 여러 조건이 막 얽힌 퍼즐 같은 걸 풀게 하면서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는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거죠. 자, 이제 PSAT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법한 가장 뜨거운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PSAT, 이거 과연 타고난 재능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시험일까요? 이 한마디가 PSAT를 재능의 시험이라고 보는 쪽의 입장을 아주 잘 보여주죠. 공부한 양이랑 점수가 꼭 비례하지도 않고 결국 소위 말하는 PSAT형 두뇌를 가진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 겁니다. 이 논쟁, 양쪽 주장을 한번 보시죠. 먼저 왼쪽의 재능론은 PSAT가 거의 IQ 테스트처럼 선천적인 능력을 재는 시험이라서 노력의 효과가 좀 미미하다고 봐요. 근데 반면에 오른쪽의 노력론은 PSAT도 결국 문제풀이 기술의 영역이라서 체계적인 훈련과 전략으로 충분히 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해마다 합격선이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보면 많은 수험생들의 집단적인 노력이 시험 점수를 정말 끌어올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현재의 결론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물론 타고난 소질, 적성 이런 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시험 유형이 다 분석되고 수많은 풀이법이 개발된 지금은요. 노력과 훈련 없이는 그 누구도 합격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재능만 믿고 나는 괜찮겠지 하고 안주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고요. 이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노력하는가가 합격의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PS세트를 준비하면서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하는 핵심 전략들을 싹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PS세트 준비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PSAT 합격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첫째, 180번 안에 75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이 극심한 시간 압박을 늘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둘째, 언어, 자료, 상황 판단에 이 세 기둥을 어느 하나 빠짐없이 균형 있게 공략해야 합니다. 셋째, 이 시험이 재능과 노력이 모두 작용한다는 점을 받아들이시고요. 넷째, 그중에서도 시간 관리 훈련을 정말 최우선으로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올바른 방법으로 차곡차곡 쌓은 노력은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결국 PS세트 정복의 열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타고난 강점은 최대한 살리고 약점은 전략적인 노력으로 보완하면서 나만의 필승 공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여정인 거죠. 여러분은 이 노력과 재능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조합해서 합격에 이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적인 공직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